안녕하십니까. 미래와 희망TV입니다. 5월 말부터 떨어진 달러가 언제까지 어느 수준까지 계속될지가 관심입니다. 환율이 오랜만에 1,100원대로 떨어졌다가 오늘 다시 1,20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달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3개월 만에 1,200원대에서 내려와 1,100원대에 진입했습니다. 달러 가치는 내리고 원화 가치는 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진 3월 피크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3월 19일 1280원대까지 올랐던 달러는 5월 말부터 계속 내려 1195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미국, 유럽 등 주요국 경기 부양과 이에 따른 급격한 달러 약세 영향이란 해석이 있습니다. 불안감 탓에 극심했던 달러 선호 현상이 누그러지고 코로나 이전의 달러 가치로 되돌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달러 유동성 부족이 극심했던 지난 3월 19일 103.60까지 치솟았으나 이날 96.73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원화값과 마찬가지로 3월 19일 이후 낮은 수치입니다. 3월 19일 103.60이었던 달러 인덱스는 96.73이 되었습니다. 왜 달러 값이 떨어졌나요? 첫째, 글로벌 시장에 달러가 많이 풀렸다는 것입니다. 환율이 내려간 것은 미국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대거 공급한 영향이 컸습니다. 패드가 대규모 양적 완화 정책을 도입하면서 국채와 회사채를 매입하며 시중에 달러를 푼 것입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세계적으로 달러 부족 현상이 나타나자 패드는 3월 19일 한국, 호주, 브라질 등 9개국과 총 4,500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전 세계에 달러를 공급했습니다. 코로나가 팬데믹으로 확산하면서 3월달 1280원대까지 오르던 달러는 한미 통화 스와프가 체결된 후부터 내림세를 보이며 하향 곡선을 그렸습니다. 지난달 말까지 환율은 1210원대에서 1240원대까지 박스권을 형성해 움직였습니다. 둘째, 글로벌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이 다시 살아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미국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잘 나온 것도 투자 심리를 부추기는 역할을 했습니다. 세계 경제가 상대적으로 최악의 침체에서 벗어나 반등하는 듯 보이기 때문에 달러 대신 위험 자산으로 돈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달러 약세 현상이 각국 주식시장으로 돈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런 재앙과 같은 경제 상황에서 어떻게 주식시장이 계속 상승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투자자들은 달러 약세를 보라고 말합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험 선호 분위기가 지속되면서 지난달 말 이후 우리나라와 신흥국 통화의 동반 강세가 시작되었습니다. 셋째, 달러가 약세로 돌아선 것은 각국이 코로나 봉쇄를 해제하면서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정점을 지났을 것이라는 판단, 코로나가 재확산하더라도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돈을 풀어서 경기를 방어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넷째, 환율 전쟁 양상으로 치닫던 미중 갈등이 소강 국면에 들어선 것도 달러 약세로 바꾸었다고 보입니다. 앞으로 원달러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첫째, 시장의 경제 회복 기대감이 실제 속도를 지나치게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경기 부양의 정책적 한계를 실감하게 되면 달러당 원화값도 다시 1200원대가 될 것으로 봅니다. 원화값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기 위해선 달러 수급이 원활해져야 합니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우리나라 달러 공급의 양대 축은 주식시장의 외국인 순매수 자금 유입과 수출 업체의 달러 매도 물량인데 아직까지 두 요인 모두 이전 수준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둘째, 민간 소비와 수출 등 경제 기초 체력이 개선되지 않았고 시장 전문가들은 환율이 내리막길을 걷기보다는 새로운 박스권을 형성할 것이라고 내다봅니다. 셋째, 심각한 수준의 코로나 2차 대유행이 발생하고 미중 무역 갈등 같은 정치적 변수가 불거진다면 언제든지 다시 달러 강세로 전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신종 코로나 2차 유행 가능성이 있는 데다 미중 무역 전쟁과 같은 외부 요인에 따라 얼마든지 다시 환율이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일 나온 연준의 FOMC 성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살펴보면 도전적인 시기에 미국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모든 범위의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 최근 상황을 극복하고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현재 금리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연준은 또 올해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6.5%를 기록한 이후 내년에 5%로 플러스 성장세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미국 경제 회복 속도가 매우 불확실하다. 현 시점에서 금리 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월은 경제 회복 속도는 대부분 코로나 억제 성공 여부에 달려 있다. 완전한 경제 회복은 사람들이 광범위한 활동에 다시 나서기에 안전하다고 확신할 때까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분위기입니다. 끝으로 한국은행 관계자의 말을 보면 기대보다 일찍 국제금융시장이 좋아진 것 같은데 잠시 훈풍이 부는 상황인 것 같다. 달러 자체가 기조적으로 하락세를 보인다고 판단하긴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